어머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제 벽에 똥칠할 날만 남았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버티세요? 자식들 앞길 막는 게 부모 도리입니까? 죽는 것도 복이라는데 어머니는 참 죽을 복도 없으시네. 차가운 병원 6인실 구석진 침대 위에서 나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을 소리 없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락스 냄새와 옆 침대 환자의 가래 끓는 소리가 뒤섞인 그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은 내 앙상한 환자복 소매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그때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기둥, 장남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따뜻한 보양식 대신 서류 뭉치 하나가 차갑게 들려 있었죠. 어머니, 내 말 똑바로 들으세요. 나 이제 더는 못해요. 저번 달 수술비 낼 때 내 적금 다 깼고 이번 달에는 마누라가 집을 나가네 마네 소리를 질러서 내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목숨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옆 침대 보호자들이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마치 맡겨둔 빚이라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나는 주름진 손으로 때 묻은 환자복 끝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디 굵은 손등 위로 툭 떨어진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얼룩을 남깁니다. 민서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니? 내가 좀 더 일찍 눈을 감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면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시골 구석진 요양원으로 옮길 거니까 거긴 싸니까 거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자식 돌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요. 남들 부모는 죽을 때 집이라도 한 채 남겨둔다는데 어머니는 병수발이나 시키고 이게 무슨 부모예요? 짐덩어리지. 그는 내 비명 같은 침묵을 뒤로하고 요양원 입소 계약서를 내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내 야윈 가슴을 치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석이는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진동에 내 심장 한 조각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비극의 시작은 4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앞세우고 갓돌 지난 둘째와 5살 큰 놈을 품에 안은 저는 미아리 고개 넘어 한 무당집을 찾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가두는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이고, 이 여편네야. 팔자도 사납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저 둘째 놈, 저놈 눈깔 좀 봐. 저게 어미 잡아먹을 살기야. 저놈이 집에 붙어있으면 장남 앞길 다 막고 내 목숨줄까지 갉아먹을 거라고. 자식복? 꿈도 꾸지 마. 저놈은 내 인생의 저주니까 무조건 멀리해. 그래야 이 집안 기둥인 장남이라도 살릴 거 아니야. 그 무서운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둘째 진수는 아들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장남을 해칠 괴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시장통의 공기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바닥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배를 갈랐습니다. 비린내는 살갗을 뚫고 뼈마디까지 베어들었습니다. 손톱 밑은 늘 검게 죽어 있었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기둥, 내 보물, 큰아들 민석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석아, 이 고기 어서 먹어라. 엄마는 배 안 고파. 너는 귀한 몸이니까 이런 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판검사 돼야 한다. 알았지? 아유, 내 새끼. 장하다. 그 곁에서 침을 삼키던 어린 진수의 시선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형이 남긴 생선 가시를
쪽쪽 빨아먹던 아이. 엄마, 나도 고기 한 점만 주면 안 돼?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는데 선생님이 나 공부 잘한대요. 나도 민석이 형처럼 학원 보내주면 안 돼? 이놈이 어디서 감히 형한테 대들어. 내 팔자가 새서 형 기운 뺏어 먹을까봐 내가 노심초사하는데 공부는 무슨 놈의 공부야. 너는 그냥 내일부턴 학교 끝나고 시장으로 와. 이 배추 박스라도 날라야 밥값이라도 하지. 어서 저 구석 가서 잠이나 자.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는 걸 봤지만 저는 그게 슬픔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저놈의 살기가 내뿜는 불길한 기운이라 믿으며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죠. 세월은 흘러 진수가 18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장남 민석이의 고액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진수가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몰래 빼돌린 날이었습니다. 그건 진수가 대학은 못 가도 기술이라도 배우겠다며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라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제 인생까지 다 털어서 형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태어난 게 죄예요?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게 그렇게 죽을 죄냐고요. 그래, 죄다. 내 놈이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게 재앙이야. 점쟁이가 그랬어.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고 민석이 앞길이 막힌다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 형을 위한다면 조용히 입 닥치고 살란 말이야.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진수는 낡은 보자기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쑤셔 넣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에 슬리퍼만 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 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뒷모습은 눈보라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민석이가 제대로 풀리겠구나 안도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둥이라 믿었던 민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지만 제 고열을 빨아먹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며 제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아파트와 시골 땅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왜 그때 땅을 안 팔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다 누구 때문인데 어머니가 재테크를 몰라서 내 인생까지 꼬인 거 아니냐고요. 이제 남은 전세금이라도 내놔요.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다시 일어설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며 민석이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혀를 찼습니다. 지독한 가난보다 무서운 건 내가 평생을 바친 자식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못해 몸에선 비린내가 사라졌지만 이제 제 가슴에선 썩어가는 문드러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석이가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저는 요양원 구급차를 기다리며 낡은 보자기를 묵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인생의 짐이 고작 보자기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허망해 저는 묵던 매듭을 놓고 멍하니 창밖만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소독약 냄새를 뚫고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매캐한 흙먼지 냄새, 그리고 땀에 절은 투박한 사내의 냄새. 어머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왜 이런데 혼자 계시냐고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드니 거기 30해를 지원했던 내 아들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탄 얼굴에는 공사 현장의 고단함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그 잘생겼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그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시멘트 독이 올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그 투박한 손등 말입니다. 너 내가 여기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놈이 여긴 왜 나타나? 이 살기 같은 놈아. 내 마지막 가는 길까지 망치려고 왔어? 어서 나가. 어서. 살기요. 아직도 그 무당 말을 믿으세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 잘난 장남, 어머니가 금지옥엽 키운 그 민석이 형이 어머니를 여기 버리고 갔다고요. 제가 오는 길에 요양원 수속 서류 다 확인하고 왔어요. 형님은 어머니 전세금까지 다 챙겨서 잠적했다는데 아직도 형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진수는 대답 대신 제 침대 밑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앙상하고 마른 발을 제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운 온기였습니다. 나 원망 안 해요. 어머니가 나 구박하고 버린 거 내가 팔자가 세서 어머니 힘들게 할까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내가 나타나면 형님 앞길 망칠까봐 어머니 건강 해칠까봐 멀리서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거 몰래 지켜만 보고 갔다고요. 진수는 품 안에서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뒤섞인 꼬깃꼬깃한 돈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등짐을 지고 시멘트를 섞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형님이 가져간 돈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제 목숨 같은 돈이에요. 이걸로 병원비 내고 저랑 같이 가요. 저 이제 돈 벌어요. 남의 집 짓는 일 하지만 제 기술로 지은 작은 집도 하나 있어요. 거기 마당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분꽃이랑 채송화도 심어놨어요. 형님처럼 좋은 침대는 없어도 어머니 다리 뻗고 주무실 뜨끈한 구들장은 마련해놨다고요. 나는 아들의 거친 손등 위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아이에게 줬던 건 매질과 욕설뿐이었는데 아들은 그 모진 세월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내 눈물이 아들의 갈라진 손등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죽일 년이다. 그 잘난 사주팔자 때문에 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내가 무슨 염치로 너를 보겠니? 너를 때리던 이 손이, 너를 외면하던 이 눈이 이제야 너를 알아보는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앞에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제가 업어드릴게요. 30년 전에 나 집 나갈 때 어머니가 나한테 뿌린 소금, 그거 내가 다 닦아내 드릴게요. 이제 저랑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 진수는 저를 가볍게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자식의 체온. 그 넓고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저 멀리서 우리를 실어 가려던 요양원 차량의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구원은 사주팔자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내가 가장 모질게 버렸던 아들의 투박한 등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저 힘세요. 이제 평생 안 놓칠 거니까 떨어지지 않게 꽉 잡으시라고요. 병원 문을 나서자 어느덧 세상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단단했습니다. 평생 장남의 집만 짊어지고 사느라 굽어버린 제 허리가 역설적이게도 제가 가장 미워했던 아들의 등 위에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선 땀 냄새와 시멘트 가루 냄새가 섞여났지만 그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도 향긋한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이 좀 멀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가는 길에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던 시장통 붕어빵집 들렀다 갈게요. 이제 형님 눈치 안 보고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릴 수 있어요. 저 돈 많이 벌었거든요.
진수야, 나는 너한테 붕어빵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바보처럼 다 잊고 나를 업어주니? 내가 무겁지 않니? 내 죄가 무거워서 내 어깨가 끊어질까봐 겁이 난다. 무겁긴요. 어머니가 평생 지고 사셨던 그 마음의 짐에 비하면 이건 깃털보다 가벼워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어깨에 얼굴 푹 묻고 한숨 자면서 가세요. 눈 뜨면 이제 진짜 어머니 집일 거예요. 저는 아들의 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제 뺨이 아들의 젖은 작업복에 닿았습니다. 자식복이 없다던 그 점쟁이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는 자식복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눈앞에 와 있는 복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어미였습니다. 사주팔자라는 차가운 글자 속에 갇혀 정작 내 곁에 살아 숨쉬는 뜨거운 진심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자식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끝내 꺾이지 않고 사랑을 지켜낸 자식의 용기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번듯한 장남의 향수 냄새보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땀 냄새가 더 향기로웠던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수의 투박한 손등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대의 모든 둘째 아들들을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읽어드리는 묘한 스토리였습니다.